가장 중점적으로 노후 설계를 준비하셨던 거는 본인의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역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그러니까 펀드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거를 그만두고 이제는 다시는 은퇴가 없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람도 있고 다시는 은퇴가 없는 일을 나만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과감하게 돌아섰습니다. 뭐 제 아내는 막 반대하고 이랬지만 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5년 전에 돌아선 게 저로서는 가장 최대의 은퇴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가 되신 거네. 네. 본인은 은퇴 안 하기 위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년층들은, 중장년층들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 살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지출하고 자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은퇴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삶에서는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릴 때 꿈을 추구하고 좀 이기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커서 남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잘하는 좀 불량한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삶을 즐기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ABCD 법칙을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A가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감사하자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균형을, B는 균형입니다. 밸런스 균형인데 균형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요. 급하게 막 재취업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쏠리지 마시고 취미가, 가족관계,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모색을 하자 이런 뜻이었고요. C는 커플입니다. 저 부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 남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인도 같이 은퇴해야 되고 부인의 삶을 좀 중심에 놓자.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도 사실 10여 년 정도 더 사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었고요. D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지식이 부족하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냥 크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5분 이상 생각을 잘 못하세요. 이 노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지식을 가져야만 구체적으로 할 것 같다 해서 ABCD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4050 세대, 40, 50대거든요. 그러면 40대는 뭘 준비해야 되고 50대는 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던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40대와 50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다릅니다. 50대는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뭐 이렇게 등산 모임을 좋아한다 이러지만 40대는 가족지향적입니다. 굉장히 문화지향적이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40대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면 이 자녀 중심의 사고 방식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이게 학업을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지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버리고 조금 이렇게 부부 중심의 사고 방식, 자기 인생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대는 아직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뭐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남았으니까 이제는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중간중간에 회사를 옮길 때 찾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자기 노후자금으로만 쓰게 만들었으니까 각종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자기의 노후자금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얼마큼 나오는지를 꼭 한번 따져보라는 뜻이었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금융자산을 조금 중요시하라는 뜻이고 일자리를요 은퇴한 다음에 노후의 은퇴 후 일자리를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자기는 누군지 내 꿈은 뭔지를 은퇴하기 전부터 충분히 5년 내지 10년 앞서서 자기의 꿈을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의 40대의 선배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50대 60대들의 삶의 모습과 40대는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좀 보고 배우는데도 좀 가려서 배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50대는요. 이제 산업이 고도 성장할 때 정말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온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자녀 중심의 사고방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시는데요. 결혼 자금을 지나치게 뭐 많이 준다든지
내 삶보다는 자녀의 삶이 먼저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빨리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설계에 대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신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조금 인생 설계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춰야 해답이 나온다. 지식 없이는 해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50대의 거의 30%가 부동산을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과소비한다는 것은 19에 비해서 부동산을 지나치게 넓은 부동산 또는 많은 부동산, 부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성급하세요. 호흡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회사에서 물러나자마자 막 6개월 내에 취업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재충전을 하면서 뭔가 좀 여유 있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느리게 사는 방법,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 보람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본인만의 철학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설계는 얼마가 필요하다. 월 얼마가 필요하고 뭐 총액은 얼마가 필요하다. 모자란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 노후 자금이 뭐 10억 필요하다, 뭐 5억 필요하다 이런 식의 계산을 우리가 즐겨 쓰는데요. 그 계산을 도입한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을 제가 한국에 도입했는데요. 이게 쓰다 보니까 과도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당히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이렇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나중에 좀 더 따져보고 이제 주택도 연금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연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네. 집을 담보로 하고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연금이 주택연금 있죠.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제도를 구사한다면 목돈으로 어느 순간에 뭐 5억, 10억을 내놔야 된다 이런 식의 겁을 주는 듯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금융회사들의 그런 마케팅 수단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노후 자금을 본인이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는 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경조사비 때문에 영 못 살겠다 그러면 경조사비 알릴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살든지 그러면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예를 들면 농담 삼아서 막 그렇지만 돈 준비 안 하고서 막 60 이후에 노후 설계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노후 재무적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아까 본인이 쓰신 재무적 준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 사례는 또 어떤 건지 이런 걸 뭐 한 가지씩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공 사례는 자기의 그 노후의 자금을 잘 따져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 따져봤더니 월 한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취미 여가를 강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판화를 하시는 분인데요. 판화를 좀 더 열심히 프로급으로 막 거의 전문가 수준을 하니까 이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 아파트에 그냥 벽에다 붙여놨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사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몇십만 원, 40~50만 원 넘어갔답니다. 작품전도 열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1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노후 자금이라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신 거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실패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내가 노후에 한 월 단위로 연금이 한 300 나오니까 내 인생은 이제 성공했다, 풍요롭다라고 하시면서 지루하게 살면서 건강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지루하고 뭐 이렇게 남과의 교류를 이렇게 빨리 마련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의료비가 더 듭니다. 외로움은 의료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